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글렌 릴리 찐 마지막 강의인 카운팅 편입니다. 릴리 공부를 아무리 해도 카운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카운팅 관련 영상을 따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릴리 카운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릴리 카운팅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철저한 릴리 조건 하에서만 릴리 카운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님은 릴리 카운팅을 부분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지식 저 지식 다 가져와서 카운팅하는 것은 재능과 경험의 영역이니까요. 어쨌든 철저한 릴리 조건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카운팅의 목적이 뭘까요? 카운팅을 하고서 그 카운팅을 써먹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카운팅을 써먹는 방법은 당연히 그 이후에 어떤 무빙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무빙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죠. 이 통계 자료는 일반 엘리엇 파동 책보다 릴리 책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릴리를 공부하는 이유죠. 이 릴리의 통계 자료는 릴리의 조건을 철저히 지키고 카운팅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사용한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같은 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웁니다. 중학생만 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인데 차트 매매를 할 때는 그걸 감쪽같이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를 학문의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작 돈 따먹게 하면서 학문까지 들여다봐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도박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기관,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장점을 활용해야지만 우리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화가 불가능한 릴리 지식입니다. 어쨌든 릴리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반 엘리엇 파동 카운팅으로 릴리의 통계를 사용하면 안 되고 이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릴리의 수많은 조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카운팅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 퍼즐을 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차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릴리 카운팅을 한번 접해보시면 다른 차트 분석은 정말로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저게 차트 분석인가 싶을 정도이고 심지어 부두술 같아 보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의식의 흐름을 지켜보시죠. 우선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단기 고점부터 단기 저점까지를 하나의 파동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파동이 임펄스인지 조정파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2파의 종점이 1파의 0.618 이상 되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2파의 종점이 두 번째 점이라면 그 이후 3파와 5파가 차트 구조상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은 조정파동입니다. 조정파에는 표준 조정이 있고 복합 조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더 쉬운 표준 조정부터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서 A, B, C를 그리면 C는 임펄스로도 터미널로도 카운팅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카운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처럼 A, B, C를 그리면 A파가 조정파라서 플랫이 되어야 하는데 B파가 A파를 0.618 이상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그리고 C파도 임펄스 모양이 아니죠. 즉, 이 조정파동은 어떤 식으로 보든 표준 조정이 될 수 없으며 복합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복합 조정은 BB 추세선이 그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점부터 추세선을 긋지 말고 첫 B파 종점부터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BB 추세선이 하나 그려지고 반대 방향의 평행 채널을 긋거나 A파, C파로 고려될 수 있는 단기 고점들을 연결해서 AC 추세선을 그립니다. 이 채널에 닿는 점들을 토대로 카운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중 플랫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파와 Y파의 외부적 비율이 정확히 1.382, 1.618 이렇게 닐리책에 나오는 폭포수 효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팅했을 때 모순이 없다면 굉장히 신뢰도 높은 카운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틀린 카운팅은 닐리 조건에 모순이 있는 카운팅일 뿐이지 회색책으로 카운팅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카운팅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대로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대신 닐리 지식은 전혀 하나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옳은 카운팅의 경우에도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닐리 조건에 모순이 없는 몇 가지 카운팅 중 하나의 후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파동의 카운팅이 끝났다면 다음 파동과 통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왼쪽 그림은 앞에서 카운팅했던 이중 플랫을 A파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파동들이 B파, C파로 연결되는 카운팅입니다. 하지만 A파가 조정파인데 B파가 A파를 0.618 이상 되돌리지 못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플랫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틀린 카운팅이죠. 결국 오른쪽 그림처럼 불규칙 연장 플랫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카운팅했을 때 불규칙 연장 플랫의 A파와 C파도 1.618 비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 높은 카운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운팅을 해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어떤 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모의 매매를 해봅시다. 우선 지난 강의를 보셨다면 피보나치를 프랙탈로 겹쳐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W파와 Y파의 외부적 비율, 그리고 Y-A파와 Y-C파의 외부적 외부적 겹치는 예쁜 비율이 있어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정확하게 꼬리만 치고 내려가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채널을 그려서 복합 조정임을 확인한 후에 바로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매우 꿀 타점입니다. 그 이후에 BB 추세선이 뚫리면서 복합 조정이 끝난 것도 확인이 되었죠. 그렇다면 최소 목표가는 전체 이중 플랫의 0.618 되돌림까지입니다. A파라고 생각되는 조정파동은 그 이후 B파가 0.618 이상 되돌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B파는 조정파이기 때문에 조정파로 되돌린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B-A파가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B-A파가 임펄스인지 조정파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B-A파가 조정파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B파는 지그재그가 아닌 플랫이 나올 것이고 B-A를 이루는 추세선이 뚫리는 순간에 일부 익절하거나 B-B파가 나온 이후 재진입하는 것이 좋은 대응입니다. 만약에 정말 B-A파가 조정파고 추세선이 뚫리면서 끝났다면 B-B파는 B-A파의 0.618 이상 되는 부분까지 되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B파는 플랫이고 플랫의 B파는 플랫의 A파를 0.618 이상 되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B파가 이곳을 부딪히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플랫이 아니고 복합 조정이 되겠죠. 만약에 0.618 이상 되돌리면서 본인이 생각한 무빙이 확률적으로 맞았다면 그에 맞는 타점을 재빨리 찾아야 합니다. 플랫의 A파와 B파 사이에는 굉장히 하모닉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빨리 하모닉 패턴을 그리고 타점을 잡습니다. 그 이후에 B-B파에 이용되는 추세선을 뚫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뚫는다면 B-B파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살짝 뚫고 더 위로 올라온다면 B-B파가 복합 조정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OB 추세선에서 BB 추세선으로 추세선을 갱신해준 후에 그 BB 추세선이 뚫리고 나서야 비로소 B-B파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상한 대로라면 B-C파가 임펄스로 나와야 하죠. 이렇게 본인의 생각과 계속해서 카운팅이 맞아떨어진다면 이대로 논리 퍼즐을 풀기 위한 사고 실험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의 생각이 확률적으로 틀렸다면 릴리의 조건에 맞는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카운팅이 맞아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임펄스에서 사용되는 지식들을 활용합니다. 제로2 추세선 그리고 2-4 추세선을 긋습니다. 2-4 추세선이 뚫리면 B-C파가 끝나고 C파가 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2-4 추세선이 뚫리는 시점이 너무 느립니다. 이를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는 5-2파와 5-4파를 연결한 5파 내부의 2-4 추세선을 그어서 그것이 뚫리는 부분을 보면 좀 더 빠르게 B-C파의 종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알기 전에 꼬리로 타점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플랫 A파와 C파의 비율을 재는 것입니다. 적어도 0.618 되돌림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A파와 C파의 비율이 0.618이나 1.0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후보는 1.382 그리고 1.618인데 1.382에서는 5파의 내부 카운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618 비율이 있는 자리가 타점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카운팅하는 의식의 흐름과 매매하는 흐름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고 이런 연습들이 마무리된다면 확실하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주 나오지 않는 희귀한 패턴이 등장하게 되면 릴리가 아닌 다른 방법론을 써가면서 매매해야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 카운팅은 일반 카운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 카운팅으로는 거의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은 타점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지식을 다 익히셨음에도 카운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카운팅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충격파입니다. 충격파에서 3-2파와 3-4파 등 연장 파동의 내부 파동은 큰 2파나 큰 4파보다 시간상으로 그 크기가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율만 지켰지 회색책처럼 어거지로 카운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의 법칙과 파동 균등의 법칙은 릴리 카운팅에서는 절대 법칙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분봉에 노이즈가 껴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그리고 2파이 종점이 1파이 0.618 이상 되돌리지 못한다는 법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임펄스의 2파는 종점이 아닌 그 일부조차도 1파이 0.618 이상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딩 다이아고날은 닐리의 조건에 위배되므로 절대로 리딩을 카운팅하지 맙시다.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불규칙 플랫이나 이중 강세 조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파동균등의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닐리 지식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임펄스 이후 되돌림이 어디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실 건데, 이것은 무조건 성립하는 지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가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동균등의 법칙에서 5파가 1파보다 길면 4파가 2파보다 시간상 길 확률이 높다는 시간론 지식들도 가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하게 위반될 경우에 의심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또 책의 지식 중에서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 추세선을 3파의 일부조차 뚫을 수 없다고 해놨는데 3-1파가 조금 느리게 올라가는 경우에 2-4 추세선을 아주 살짝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4 추세선이 그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임펄스가 아니라는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5파 미달인데요. 5파 미달이 나오면 그 충격파를 전부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미달 카운팅을 남발하는 것을 자제하시고 5파 미달 이후 다 되돌리지 못한다면 5파 미달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랫입니다. 플랫을 포함한 이중조합은 플랫 다음에 지그재그가 올 수 없다는 것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닐리적으로는 틀린 카운팅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적인 지식인데 플랫의 B파가 플랫의 A파보다 시간상으로 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플랫의 C파가 나올 자리에 조정파가 나온다면 삼각형으로 관점을 전환하거나 B파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혹은 터미널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다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불규칙 플랫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책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불규칙 플랫에서 B파가 A파의 1.0에서 1.236 정도를 되돌릴 때 C파는 B파를 전부 되돌릴 확률이 높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B파가 A파의 1.0 이상 되돌리지 못해도 C파 미달이 나오는 마당에 1.0 이상을 되돌리면 상식적으로 훨씬 더 C파 미달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의 B파에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는 생각보다 주의할 점이 없습니다. 다만 지그재그의 A파가 임펄스인지 꼭 확인해 봅시다. 임펄스가 아니라면 W, X, Y 복합 조정으로 카운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지그재그처럼 채널이 그려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중 지그재그는 아닙니다. 3파 연장 임펄스로 카운팅될 여지가 있으므로 항상 조건을 빡세게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 2파나 4파가 하나의 지그재그로 조정이 끝나버리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두면 지그재그가 조정의 끝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2파가 종점이므로 꼭 2파 기준으로 비율을 제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제한 삼각형 이후 돌파 거리는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도 0.75부터 1.25까지 길이를 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제한 삼각형에서는 이것을 재지 말도록 합시다. 또 2파가 AC 추세선을 페이크아웃 하는지 꼭 체크하도록 합시다. 페이크아웃 한다면 제한 삼각형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전부 페이크아웃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점도 카운팅할 때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느낀 것인데 횡보장에서는 생각보다 강세, 확장, 무제한 삼각형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미리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나올 것 같으면 최대한 사리도록 합시다. 또 확장 삼각형이 복합 조정의 첫 번째 파동으로 올 수 있다는 지식이 닐리책의 8장이 누락되어 있는데 닐리책의 확장 삼각형 파트를 보면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장에 틀린 지식이 있는데 복합 조정의 마지막 파동으로 수평형 삼각형만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틀린 지식이며 책의 다른 부분을 보면 다른 삼각형도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임펄스와 같이 연장의 법칙, 파동 균등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파 연장 터미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의 안 나오니 3파 연장 터미널로 카운팅하지는 맙시다.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1-3 추세선을 5파가 살짝 뚫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터미널인지 의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파에 5파 연장 터미널이 많이 나온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백테스트를 조금만 해보면 잘못된 지식인 것을 알 수 있으니 믿지 맙시다. 또한 터미널 이후에 50%의 시간 이내에 터미널 전체를 다 되돌린다는 것도 잘못된 지식입니다. 심지어 다 되돌리지 않고 0.886만 되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C파 터미널 이후 X파가 나오면 터미널을 다 되돌리지 않고 다음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복합 조정입니다. 작은 X파를 동반한 복합 조정에서 X파는 WYZ파에 비해 시간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카운팅이 안 되는 순간 그냥 X파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마음대로 X파를 크게 잡아서 카운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W파와 Y파는 외부적 비율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보나치 겹치기를 하실 때 외부적 비율도 꼭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큰 X파의 경우에는 임펄스의 2파나 4파 혹은 지그재그의 B파에만 나오고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큰 X파가 나올 경우에 W파와 Y파의 비율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복합 조정에서는 꼭 BB 추세선을 긋도록 합시다. 괜히 OB 추세선이나 OX 추세선을 고수하다가 계속해서 뚫리는 척하면서 휩쓸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파동 등급과 시간론에 대해서 중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켜져야 할 것들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등급으로 통합되는 파동들은 시간상 심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동 카운팅을 이어나갈 때 매우 중요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해서 카운팅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책에 있는 시간론을 너무 타이트하게 믿지는 않아도 됩니다. 터미널 이후의 되돌림, 삼각형 돌파 이후의 무빙, 그리고 OB 추세선 돌파 시간 등등 책에는 틀린 시간론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니고 파동 비율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율이 있는 카운팅을 믿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보나치 비율들끼리 서로 곱하고 4층 연산하다 보면 또 피보나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발견된 피보나치 비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먼저 믿어버리면 카운팅이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비율들을 죄다 쓰면서 끼워 맞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0.382, 0.618, 1.0, 1.382, 1.618 등 아주 중요한 비율들 위주로만 쓰도록 합시다. 이상한 비율들을 최대한 없애고 차트가 나오기 전에 미리 피보나치 겹치기를 해서 예측하기 편한 비율들만 남겨놔야지 매매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것을 주저리 알려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카운팅을 잘하기 위해서 다음 7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완벽한 카운팅을 위해서 모든 닐리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모순 없는 카운팅을 도출해내기 위해 논리 퍼즐을 풀어야 합니다. 즉 논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IQ가 높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것을 할 줄 아시게 될 것이고 IQ가 낮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노력의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백테스트입니다. 각종 지식을 실전에 써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리플레이 모드로 백테스트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카운팅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를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시장을 이기자는 생각을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 것인데 확장, 강세, 무제한 삼각형과 같은 희귀한 패턴의 경우에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이 올 때를 대비해서 닐리 외의 다른 지식들도 꾸준히 공부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하모닉 공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닐리의 지식에 근거한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설정하는 계획성을 가지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대충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본인이 물려 있을 때입니다. 본인의 포지션 방향으로만 카운팅하는 경거망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욕심이 없어야 하며 시장에서 재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는 사람을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닐리는 참 어렵고 고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짜릿하고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쓸모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 이외의 차트 분석은 다 똥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보조지표만을 보면서 매매하고 이상한 주관적인 카운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차트 분석의 끝을 보고 싶고 차트의 진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꼭 닐리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